야구는 멘탈 스포츠다. 타격 사이클은 한 주에도 몇 번씩 오르고 내립니다. 상위 1%가 진입하는 프로야구에서도 주전과 백업, 스타와 슈퍼스타를 나누는 차이는 결국 위기관리 능력인데요.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을 통하여 선수의 컨디션이 결정되는 것도 사실이죠. 또한 체력 관리나 기타 정신적인 문제도 선수들이 성적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 롯데라는 팀을 바라볼 때 매우 활기찬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제 정규 시즌이 되면서 그러한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죠. 구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선수들과 명장이라고 불리던 감독을 영입했지만 롯데의 추락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롯데를 끌어올렸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즌 중반이지만 롯데를 다시 부활하게 했던 선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롯데를 응원하세요. 롯데가 2할 때의 승률로 꼴찌를 기록했을 때 깜짝 활약을 펼치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황성빈입니다. 황성빈은 적극적인 컨택과 빠른 발을 활용하는 올드스쿨 리드오프 유형의 선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인 빠른 주력은 KBO 리그 내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아웃되었을 내야 땅볼도 내야 안타로 바꿔낼 정도로 주력이 빠르죠. 게다가 주자로 나가서 보네드 플레이가 적고 상황에 따라 그에 알맞는 주루 플레이를 보여주는 등 주루 센스도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활력소로 부상했으며 현재는 이미 주전급의 선수로 인식이 되는데요.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부상이라는 한 차례의 위기가 있었지만 빠른 회복으로 다시금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황성빈은 2024 시즌 초반에는 백업 외야수 자원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소속팀 롯데가 치른 시즌 초 20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경기는 단 2경기뿐이었죠. 하지만 롯데가 최악의 9연패의 기로에 서 있었던 4월 18일 LG 트윈스전에서 선발로 나서 상대 배터리의 집중력을 흔드는 주루 플레이와 멀티히트로 9대2의 승리를 이끌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꾸준히 선발로 출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김태형 감독의 변화된 전략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시즌 초 김태형 감독은 성적 저하의 원인으로 롯데의 선수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2군으로 보내고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재정비했죠. 이런 롯데의 선수 운용 변화 속에서 황성빈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을 선보이면서 이제는 롯데에서는 없어서 안 될 선수가 되었죠. 4월 18일부터 5월 마지막 주 27일까지 황성빈이 나섰던 17경기에서 타율 4할 3푼 5리를 기록하면서 극강의 타격을 선보였는데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차례 이탈을 했지만 해줘야 할 선수들의 부진 속에서 황성빈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황성빈도 이후 잠시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치른 2주 일정에서 11경기에 나서 타율이 2할 2푼 9리에 그쳤죠. 주로 1번 타자로 나섰지만 타격 저하로 김태형 감독은 9번 타자까지 내려 분위기 쇄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 일요일 일정까지 치른 12경기에서 다시 4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공헌을 했는데요. 이 기간 4안타를 몰아친 경기만 3번이나 되었고 롯데가 새 시리즈 만의 위닝 시리즈를 노렸던 23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도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포함하여 4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근성 넘치는 주루 플레이와 파이팅 넘치는 퍼포먼스로 마성의 황성빈, 마황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가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했죠. 롯데가 연패를 당하여 최악의 분위기를 보였을 때 홀연히 나타나 좋은 성적을 보였고 상대편 투수를 불안하게 하는 주루 플레이를 보이면서 황성빈 챌린지까지 만들 정도였으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상대편에게는 자극으로 다가왔는지 LG전에서는 황성빈 선수로 인하여 벤치 클리어링까지 나오는 이슈메이커로 등극했죠. 이후 버릇없다는 지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면서
자신은 전혀 나쁜 의도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후로는 상대편을 자극하는 플레이를 하지는 않지만 황성빈이 루상에 나가면 아직 상대편 투수들이 압박을 받는 것은 여전합니다. 현재 황성빈은 3할 오픈 사리의 엄청난 타격으로 고공비행 중입니다. 황성빈은 타격에 대하여 입버릇처럼 김주찬, 이문 코치님께서 항상 내 타격을 확인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며 공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직설적인 조언을 자주 하는 이문 코치는 황성빈에게 상대 투수들이 그와의 승부에 애써 어렵게 승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을 했고, 황성빈은 배터박스 앞부분의 위치의 바깥쪽 공에는 스윙을 하지 않는 플랜을 짜고 타석에 임했죠. 실제 황성빈의 타격 자세를 보면 라인에 매우 가깝게 붙는 행동을 통하여 투수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서 안타 생산이 줄었지만 이러한 정신무장을 통하여 명확한 지향점을 갖고 상대 배터리와 승부를 하다 보니 다시 제자리를 찾았는데요. 그리고 상대편을 자극하는 플레이는 하지 않지만 공수에서 아직 매우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석에서도 여전히 내야 땅볼 상황에서 1루까지 헤드퍼스트 슬라이딩까지 동원해 내야 안타를 자주 만들어내며 수비에서도 빠른 발을 활용해 타구를 쫓아가 잡아내는 등 본인이 가진 주루투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팀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완성형 선수가 아니기에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홈런을 생산해내고는 있지만 파워가 부족하고 현대야구의 대세인 출루율을 기반으로 하는 리드오프는 아니죠. 오히려 주력만 믿는 적극적인 타격 성향과 나쁜 선구안 때문에 볼쌈비가 좋지 않죠. 올 시즌 들어서면서 그나마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공을 맞히기도 전에 확인도 안 하고 1루로 튀는 플레이를 하는 등 주력만 믿는 타격은 언젠가는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항상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인의 저돌적인 스타일이 몸약으로 이어지고 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2023 시즌에도 2번의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기 절반을 부상으로 제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복귀 후 타격감이 곤두박질 쳤죠. 2024 시즌에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1군에서 말소가 되었고 이러한 햄스트링을 포함한 하체 부상은 주력이 강점인 황성빈에게 있어서는 기량 하락을 몰고 올 수도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황성빈은 점점 발전해가는 선수이기에 대졸 출신의 나이가 있는 선수이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롯데는 황성빈뿐 아니라 윤동희, 손호영, 나승엽 등 새로운 얼굴들을 주축으로 매끄러운 세대 교체를 해내고 있습니다. 5월 이후 팀 타율 2할 9푼 1리를 기록하면서 10개 구단 중 1위를 기록 중에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폼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한 황성빈이 있는데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단점만 보완한다면 더욱 뛰어난 선수로 발전할 여지가 충분한 선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